코로나19가 찾아온 이후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명절을 맞으면서 올해는 귀성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이후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의료 격차 해소입니다. 전남 의과대학 설립 문제를 점검해봤습니다. 완도 해역에 적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고흥 지죽도에서 여수 돌산도 해역에 내려진 적조경보는 거금도 해역까지 확대됐습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부지 기부를 위해 부영주택과 체결했던 합의서를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코로나19가 찾아온 이후 처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명절을 맞게 됐습니다. 가족, 친지들과 다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도 된다는 마음에 귀성객들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사실상 첫 추석 연휴가 시작된 오늘 오전 목포항입니다. 일찍 섬고향을 찾는 귀성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귀성객들의 손에는 과일 상자 등 선물 보따리가 한가득 들려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첫 명절이어서 귀성객들의 표정은 무척 밝았습니다. 홀가분한 기분으로 가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거리두기 때문에 많이 찾지를 못해서 오랜만에 가는 친정이라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자식들을 위해 목포로 장을 보러 나온 부모님의 마음도 한껏 들떠 있습니다. 기분이 좋죠. 자식들 긴 재미로. 떠가고 고기하고 간단한 음식 장만해갖고 차례 상식으로 이제 하고 있지. 떡과 전 등 추석 명절 음식들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자식들 얼굴 보는 거 그런 거하고 부모 찾아뵙는 거 그런 거죠 뭐.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거리두기가 해제된 뒤 맞이한 추석 명절. 올해는 전남 지역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지난 2년여 명절들을 떠올려 보면 가족들을 제약 없이 만날 수 있는 이번 추석은 격세지감이죠. 거의 모든 게 과거에 익숙했던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될 문제도 있습니다. 의료 격차 해소도 그중 하나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4명까지만 혹은 2명까지만 만나야 했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것도 마스크를 꽁꽁 싸매야 했습니다. 해가 지면 금지되는 일 투성이었습니다. 불과 2년여 전부터 이루어진 일이지만 어느새 까마득한 일이 됐고 거의 모든 게 코로나19가 없었던 시절로 돌아왔습니다. 어렵게 얻어냈던 뼈아픈 교훈까지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건강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어렵게 깨닫고도 애써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의대를 만들어 의료진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물거품됐습니다. 그런 대학병원으로 집약돼서 나타날 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섬이나 이런 그 농촌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의료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과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 간다고 할 때 저는 거기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중증 응급 환자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비율 전국 최악. 적절한 치료가 부족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비율 전국 최악. 외상 환자가 지척의 병원에서 치료받는 비율 전국 최저. 30년간 의과대 설립을 바라온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 없는 전남의 기다림은 지루하기만 합니다. 의료 취약 지역 필수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의대를 국가 정책 과제로 구체화시켜야 합니다. 현 정부에서 이를 위해서 유사한 애로와 과제를 가진 타 도지역과 정책연대가 필요합니다. 결코 값을 매겨서는 안 되는 죽고 사는 문제가 경제성과 효율성의 저울에 올라가고 똑같은 세금을 내고도 지역별로 불평등한 의료 체계를 안고 있는 복잡한 삶의 문제가 단순한 정치적 문제로 귀결되어 버리는 냉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남도 의회가 목포역과 수운천역에서 귀성객을 상대로 의과대 유치의 당위성을 알렸습니다. 전남도 의회 의과대 유치 대책위원회는 전남에서 유출되는 의료비가 연간 1조 5천억 원에 이르고 의료 취약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의과대학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귀성객들에게 지지와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추석 연휴 광주 전남에 공급된 화폐가 최근 4년 동안 가장 적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8일 동안 지역에 공급된 화폐는 4,56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04억 원이 줄었습니다. 화폐 공급 감소는 추석 연휴가 나흘로 비교적 짧고 금리 인상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 피해를 입은 해남 겨울배추 재배 면적이 158헥타르에 달하는 가운데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복구 작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해남군 공직자와 완도해경 직원 등 100여 명은 해남군 북평면과 산이면 등에서 배추 모종을 바로 세우는 등 피해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 오후 2시를 기해 완도해역에 적조주의보를 신규 발령하고 고흥지죽도에서 여수 돌산도 해역에 내려진 적조경보를 고흥거금도 해역까지 확대했습니다. 해수부는 예찰 결과 완도해역에서는 적조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이 밀리리터당 최대 200개가 관찰됐으며 고흥거금도 해역에서는 밀리리터당 최대 1,000개가 관찰됐다고 밝혔습니다. 올여름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 광주 전남은 기상 관측일에 가장 무더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올해 6월에서 8월 여름 동안 광주 전남 평균 기온은 최근 30년간 평균 기온보다 1도 높은 25.2도로 이는 기상 관측일에 역대 4위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6월 말부터 7월 초 사이에 전남의 기온은 27.3도로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고 열대야 일수도 21일로 평년보다 열흘 많았습니다. 나주 부영골프장 부지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공개를 요구한 협약서가 행정소송을 벌인 지 1년 4개월 만에 공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특혜 논란이 끝나길 기대했지만 시민단체는 기부가 아닌 거래임이 드러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정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당시 전남도지사, 나주시장, 부영주택그룹 회장의 서명이 담긴 한 쪽짜리 협약서. 한정공대 부지 무상 증여를 두고 특혜가 있는지 살피겠다며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1년 4개월 만에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부영골프장이 한정공대 부지가 되면 부영주택이 6개월 안에 무상 증여한다는 조항 바로 아래엔 부영주택이 남은 땅에 주택을 지으면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행정 절차를 적극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협약서에 적힌 주택의 용적률은 300% 이내. 시민단체는 기부가 아닌 거래였음이 드러났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부영주택이 자연 녹지 지역을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바꾸겠다며 용도 지역을 5단계 수직 상승시키는 내용이 드러나 특혜 논란이 나왔는데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의 용적률이 200에서 300% 사이임을 감안했을 때 전남도와 나주시가 협약서를 쓸 때부터 사실상 자녀 부지 용도 변경을 못 박은 것이라는 겁니다. 행정에서 이렇게까지 특혜를 주면서까지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직무를 유기를 했는지. 전라남도는 특혜 의혹에 선을 그었습니다. 아파트를 짓더라도 혁신도시 평균 용적률 175%를 지킬 것이고 초과된 이익은 시민 편의시설을 짓는 데 쓰이도록 부영주택에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5만 평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부를 한 게 아니고 기부를 했더니 35만 평이 남았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남은 땅을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기재한 거라는 거죠. 한편 부영주택은 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성 확보 방안을 다시 내라는 나주시의 요청을 6달째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한정공대 유치를 위해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부영주택의 과도한 혜택을 약속한 것이 협약서 공개를 통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해왔던 광주경실련은 자치단체의 권한 남용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한편 부영의 도시계획 변경안 철회와 적정한 공공기여 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각종 공직 비리와 잡음이 끊이지 않는 무안군이 자정 능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간부를 징계성 인사 대신 자리만 교체했고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된 전 부군수 사건과 관련해 각 부서의 개입 사실이 드러났지만 감사나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도 관급자재 수의계약 관련 불법 리베이트 수수 등 각종 의혹이 잇따라 터지고 있지만 무안군은 공직 비리 방지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 배경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암군이 민선 8기의 출범 이후 7기 때 주요 사업들을 철회하거나 재검토하면서 전임 군수 지우기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암군은 훈련용 항공기 비행장 개발 사업의 전면 중단을 결정한 데 이어 공공도서관 건립 사업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하고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 전임 군수가 추진한 트로트 아카데미와 프로 씨름단 존치에 대해서도 다시 검토하고 있는데 혁신이라는 평가와 행정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매실나무에 기생식물인 겨우사리를 심어 수확하는 방법이 보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겨우사리는 약용으로 가치가 높아 매실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광양의 한 매실 농장입니다. 열매를 걷어들인 매실나무마다 초록색 둥지 모양의 식물이 자라 있습니다. 나무의 기생에 자라고 항암 효과 등이 있어 약용으로 많이 쓰이는 겨우사리입니다. 원래 야생 겨우사리는 높은 산 키가 큰 나무에서 자랐는데 이렇게 낮은 위치에 심게 되면서 수확이 쉬워졌습니다. 협심증에 시달렸던 한 농민이 겨우사리를 복용하면서 효과를 받고 1997년부터 인공 재배를 시도해 특허까지 받았습니다. 현재 매실나무 한 그루마다 적게는 3개에서 7개까지 겨우사리가 자라고 있습니다. 매실나무에서 나오는 겨우사리는 넥틴이라는 물질이 많이 나오고 또 사람한테 유익한 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초여름 한 차례 매실을 수확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겨울에 한 번 더 특화 작물을 걷어들여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광양 매실나무는 고령목이 많고 매실은 제값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겨우사리가 농가의 시름을 덜어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광양시는 내년부터 사업비 2천만 원을 투자해 재배 시범 사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항암 성분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의약품 재료로 사용하든지 해서 이 매실 재배 농가의 큰 소득원이 될 수 있도록 판로 확보와 매실 농가 교육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겨우사리가 햇볕을 쬐려면 매실 수확 후 가지를 제때 쳐줘야 하고 매실 열매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개체수도 적당히 유지해야 합니다. 광양시는 재배부터 유통까지 아우르는 현장 중심 교육을 마련해 보급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목포 MBC는 방송통신위원회 AM과 표준 FM 기능 조정 정책에 따라 오늘부터 6개월 동안 라디오 AM 방송 송출 휴지기에 들어갑니다. 기존 청취 환경에서 변경되는 불편함이 있겠지만 표준 FM 89.1MHz에서 동일한 내용의 방송을 고음질로 송출 중이기 때문에 주파수를 변경하면 청취할 수 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4,0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어제 광주는 2,230명, 전남은 2,326명 등 모두 4,55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는 전날보다 1,000여 명 줄어든 수치입니다. 전라남도는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19 환자 발생에 대비해 22개 시군에서 선별진료소 53곳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실태조사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고 희생자들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과 위령사업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